여러분, 오늘은 한국전쟁을 중국에서 달리 부르는 말인 이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불속으로. 이 한국전쟁이라는 거 냉전의 시작이고 이념의 희생양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아니 뭐 간첩도 이 전쟁은 알고 있을 겁니다. 먼저 북측에서 남한으로 침략을 하러 내려왔고 우리는 뭐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이 이념 전쟁은 참가한 당사국들만큼이나 다른 견해가 존재를 하는데요. 한국전쟁은 결국 휴전이라는 같은 결말로 종료되었지만 각국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 똑같은 결말에 각국이 갖는 의미도 다릅니다. 일단 저는 이 전쟁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남측이 승리했으며 북측이 패배한 전쟁, 그리고 미국이 패배하고 중국이 승리한 전쟁. 자,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이었던, 그 후로도 꽤 오랜 시간 세계 최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 미국이 최초로 현대전에서 패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한국전쟁입니다. 먼저 이 북한, 북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북조선에게는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먼저 전쟁의 목적, 그들의 목표가 뭐였죠? 남쪽을 정복해서 통일을 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 달성에 실패를 했고요. 그들의 영토의 변호가 전혀 없이 전쟁을 멈춰야만 했죠.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 베트남의 사상자가 월등히 많았고 미국의 손실은 그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본진에 깃발을 꽂아야만 하는 미국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고요. 결국 패배한 미국의 전쟁이라고 불리듯이 그들에게도 이 한국전쟁은 실패한 전쟁, 패배한 전쟁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측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반대로 승리한 전쟁이 되겠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그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했고요. 우리는 그들의 목표를 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땅을 수호해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북한을 아예 무장 해제하려고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보조적인 수단이었고요. 주 목표는 역시 베트남과 비슷한 영토 수호였죠. 이 영토 수호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일단은 성공한 전쟁, 승리한 전쟁으로 의미가 남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대리해서 싸웠던 이 강대국 미국과 중국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미국이 패배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왜 실패한 전쟁이라는 거,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미국의 처음 참전 목적은 남한과 똑같이 남한 영토 수호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릴 때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뒤집어서 서울을 수복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할 때 아직도 유엔군은 진격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전이었고요. 그들의 참전은 남한의 영토 수호만을 목적으로 참전한 것이지 침략자에게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참전을 했었던 거예요. 북한에 쳐들어간 순간 스스로의 참전 목적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토를 직접적으로 침략을 당했고요. 우리의 그 영토 수호의 목적 달성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영토로 진격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우리의 진격과 명분이 필요한 유엔군의 진격은 서로에게 의미가 달랐겠죠. 우리는 진격을 하다가 도중에 평양 점령에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38선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우리 영토 수호의 목적 달성은 성공한 반면에 그들은 자기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적도 없고요. 그들 남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그러니까 침략을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적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1950년 10월부터 그들의 목적은 남한의 영토 수호가 아니라 북한의 항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유엔은 10월 7일 유엔군의 북진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북한의 항복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여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령관인 메가더는 10월 9일 북진을 강행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전쟁 진행 상황과 같이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그 유엔군의 이름을 붙인 그 미국군은 중국군의 반격에 밀려서 38선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처음 그 참전 목적, 그러니까 남한의 영토 수호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변경한 후에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요. 남한의 영토를 수호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실패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한을 지켜줬다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됐지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북한 점령이라는 것을 결의했으면 그걸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실패했고 얻지 못했는데 필요 없어, 나는 남한 영토 수호 얻은 거 있어, 이렇게 승리한 전쟁이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미국은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중국은 어째서 이 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평가하는지, 이 항미 원조 전쟁,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부터가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 조선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목적은 조선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미국이 남한 영토 수호였던 것처럼 중국도 북조선 영토 수호였어요. 두 강대국은 똑같은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 전쟁을 승리했다고 보는 이유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미국을 침략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미라는 단어에서 뭐 이미 침략에 대항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중국이 미국을 침략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중국은 국군이 뭐 북쪽으로 계속 진격하려는 거는 뭐 굳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막지도 않았고요. 내전 간섭으로 비춰질 것을 걱정해서 남북 간의 전투만큼은 방치를 했던 거죠. 사실 북조선이 멸망하면 그 조선 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어쩔 수 없이 국경선을 맞닿아야만 하는, 이념의 반대편에 있는 이 중국의 입장으로서 북조선을 도울 명분, 그리고 그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조선 민족만의, 그러니까 한민족만의 내전이었고요. 남쪽과 북한이 뭐 서로 영토를 침범하면서 왔다 갔다 싸우는 걸, 그거를 뭐 남의 나라에서 간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요즘은 뭐 남의 나라에서 전쟁 나면 미국이 뭐 필수 참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다시 한번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유엔군이 북한 쪽으로 진격을 결의하면서 중국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뭐 지들 나라도 아니고 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인들 지들끼리 싸우겠다는데 니들 왜 그래? 이거 미국이나 중국 개입 없이 1대1로 싸우게 하는 게 국룰 아님? 뭐 무기 정도 지원해주는 건 인정해. 이거 왜 니들이 들어와? 북조선이 뭐 이겨가는 거 나만 미국 짓을 써가지고 버틴 것도 이거 뭐 맘에 안 드는데 니들이 왜 끼는 거야? 중국은 뭐 내심 북조선이 이기길 바랬을 거니까요. 게다가 뭐 심지어 니들이 38선 위로 올라간다고? 이거는 뭐 전쟁 끝난 지 5년도 안 됐는데 또 3차 대전 하자는 건데? 올라오지 마라. 진짜 올라오면 나도 낀다. 그러나 그 전투가 점점 다국적 유엔군의 참여로 이어지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이 남한 영토 수호라는 목적을 벗어나서 조선을 침략을 했다. 자, 침략자가 됐으니까 우리 중국은 피해자를 도와줄 명분이 생긴다. 마치 미국이 남한이라는 피해자를 도와줄 명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을 침략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뭐 단순히 우리만의 입장에서 아니 북한이 먼저 내려왔는데 왜 미국이 침략자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을 했지 미국을 침략한 게 아니에요. 만약 북한이 미국 영토를 침략을 했다, 뭐 하와이를 공격을 했다 이러면은 미국은 아주 합법적으로 어떠한 논란 없이 명분을 갖고 평양에 성조기를 꽂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 적 없죠. 북한은 평양에서 싸웠습니다. 태평양에서 싸운 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우리 주권을 침해를 받았고 영토를 침략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이 38선 위에 올라가가지고 평양에 태극기를 꽂더라도 그것은 북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가 아닙니다. 뭐 먼저 공격받은 이상 정당한 행위죠. 그러니까 뭐 나치한테 먼저 공격을 받은 이상 뭐 베를린을 점령을 해도 그거는 베를린을 침략한 게 아닙니다. 먼저 선빵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피해 당사국이 아니었죠. 피해 당사국이 아닌데 남북 간의 국경선으로 그 영토로서 간주되는 그 38선을 넘었다. 그거는 뭐 우리의 입장을 떠나서 북조선과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중국에게 있어서는 명백한 침략으로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과 뭐 중국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미국은 침략자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미국은 북조선의 영토를 침략당해 본 적도 없으면서 북조선의 영토를 침략한 침략자예요. 이게 어떤 명분을 가져다 붙여도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실 겁니다. 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침략자라고 말했는지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이게 뭐 우리의 역사적 인식과 정서에는 별로 맞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전쟁은 단지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기에는 정말 아주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특히나 이 패권을 다투는 이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자웅을 겨뤘던 이 최초이자 가장 최근의 전투임을 볼 때 이 전쟁은 단순히 우리만의 전쟁, 내전이 아니라 직접 싸웠던 이 양대 이강, 미국과 중국 양측의 자존심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중국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고요. 뭐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식대로 결론을 내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뭐 미국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뭐 어떤 잘못도 없다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최근 70년간 중국은 미국의 라이벌이 아니었고요. 이 전쟁과 관계가 없었던 소련이 미국과 패권을 놓고 싸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련에게 별로 관계도 없고 개입도 하지 않은 이 한국 전쟁은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해도 소련에게 거슬릴 필요도 없는
그런 행위였겠지만 소련이 몰락하고 그 전쟁의 당사자였던 중국이 세계 2강으로 올라서면서 우리는 이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를 우리 식의 우리 잣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라 현재 가장 강한 이 두 나라의 전쟁이었기 때문이고, 약소국인 우리는 이 강대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해석만으로 전쟁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었고, 만약 혹시라도 우리 해석, 그리고 뭐 중국과 미국의 해석이 갈린다면 우리는 우리 해석을 버리고 미국과 중국 양측의 전쟁에 대한 해석에 약간은 절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미국이 침략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해석대로 아닌데요, 미국은 침략자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든 결론을 중국에게 주장을 했다가 중국의 심리를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점은 미국 얘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해석을 아예 바꿔가지고 이거 사실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일단 침략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역사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미국에게서 야 한국 너 미쳤냐? 라면서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전쟁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의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뭐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양측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생존의 문제로 커질지도 모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국전쟁은 정말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그 동족 상잔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도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만 피해를 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못하고 양강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서글프기도 하지만, 만약 그들의 어느 한쪽이라도 눈밖에 나면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외교를 잘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중국에게서 수천 년 동안 이 민족의 고유성을 지키지 못해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우리 민족의 지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